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공공, 노동, 금융 그리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역설해왔습니다. 공공 부분의 개혁과 노동 부분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 부분의 개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물론 그 시급성을 따져서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교육 부분도 개혁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령대별 구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교육 부문의 개혁에 머물지 않고 노동시장과 연계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합니다만 100년 후는 고사하고 당장 3년 후부터 발생할 급격한 인구 변화와 여기에 대비한 준비, 교육당국은 과연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정부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교육 부분의 재정 투명성 제고와 구조개혁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4월 첫날. 드디어. 예. 네. 오늘이 바로 만우절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네. 전부 진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겁주시네. 이런 속보 어떠세요? 예. 자, 지난밤 노사정 특위가 대타협을 이루면서 예. 자정을 넘기기 전 시한을 맞췄고요. 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로 타결이 됐습니다. 예.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예. 미국은 사드를 완전 무상으로 한반도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대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미국 로스웰 지역에서 드디어 외계인의 존재가 그렇죠. 밝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마 해외 매체에선 그런 뉴스도 나올지 모릅니다. 예, 예. 네, 모두 거짓말이고요. 예. 오늘 카피 거짓말입니다. 예, 네. 거짓말. 그죠? 만우절이니까 거짓말. 좋죠. 네. 뭐 근데 사실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데 뭐 오늘만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예, 그렇죠. 어떤 자, 분들은 뭐 1년 내내 거짓말 하시다가 예. 오늘이라도 오늘은 좀 진실을 얘기하자. 네,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좋겠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지난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4대 중점 개혁 사업들입니다. 예. 우선 노사정 특위 노동 개혁인데요. 그렇죠. 원래 어제가 마감 시한이었어요. 연장이 됐죠. 네, 연장이 됐습니다. 자정 뭐 넘어서 예. 또 전날에도 거의 밤샘 토론을 했는데 8인 연석 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현안들을 다뤘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3월 말은 어겼지만 약속이 이제 어겨졌지만 4월 초에라도 그럼 노동 개혁에 대한 근데 지금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뭐 정년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제일 큰 것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기존에는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조금 미루면서 대신 이제 또 고용 조건 완화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이 여야 합의가 쉽진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노동계 입장이 중요한데 예.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 남는 문제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거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노동시장을 좀 잘 조정을 해서 그렇죠. 이 비정규직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한 직장이 아니라도 네. 다른 직장에서 계속 맞습니다. 갈아타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고용의 안정성을 근로자들에겐 유지를 해주면서 사회적 안정성이죠, 사실. 또 예. 경제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 유연성 문제들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점이 어디냐 지금 예. 이 협상인 거죠. 예. 근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는데 뭔가 좀 중장기적인 사회적 대안과 함께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소비 생활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예. 우리가 지금 내수 경기 문제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또 이거와 같은 이제 맥락의 문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예. 이건 지금 5월 2일 시한이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야가 그 사이에 또 4.29 재보선을 치르잖아요.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데 지금 이 여야가 서로 불신의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당은 어쨌든 시한을 못 받고 그 이 시한 내에 결정하자. 지금 이제 국민 대타협 기구가 지난주 토요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실무 기구가 출범돼야 하는데 여당은 날짜를 좀 명시하자. 그다음에 야당은 날짜를 어떻게 명시하느냐. 이게 토론이 합의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적 구성은 네, 합의가 가자. 됐나요? 인적 구성도 명확하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거 아직 결정 안 돼서. 근데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여당은 포함이 돼야 된다. 야당은 국회의원 배제.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아니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거기 국회의원이 빠지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에서 국회의원 배제안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국은 자기 지지 기반을 생각해가지고 곤란한 장소에선 빠지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을 야당은 아주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불신의 늪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것이 여야의 지금 이제 접점이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 포함 배제 근데 그 중요하죠, 시한을 못 사실은. 박는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 좀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은 오히려 수렴이 많이 됐거든요. 알파벳 딱 간마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나왔죠. 그거 나왔고 무슨 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 공무원 노조 입장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는 더 내는 건 찬성, 더 덜 받는 건 받는 반대. 거는 반대죠. 네,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무 기구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시한은 자꾸 또 흘러갑니다. 이거 고민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네. 서로 수석이 무슨 결정을 하겠느냐 아하. 이게 면피 전략으로 이제 일관했고요. 예. 이 돌파구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5월 2일이라는 데드라인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여당이 압박을 하고 있고 야당이 좀 물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오늘 내일 네. 4월이 이제 도래한 만큼 결정이 돼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4월이 왔는데 예. 이제 재보선 제가 보기에는 불타오르기 그러면 시작했거든요. 28일 남았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선거 당일 빼고 28일 예.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예. 지금 관악을 최대 변수 정동영 전 장관 이게 뭐 몸값이 높아진다고 하기에는 본인의 길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많은 기사에 인용이 됐습니다.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어제 그렇죠. 아침에. 예. 그래서 철새라고 해도 좋다. 비판 달게 받겠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은 몸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는 먹새다. 이게 그렇죠.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예. 거고요. 그리고 자신은 정확한 노선으로 날고 있다. 지대를 이동한 것으로 친다면 철새가 맞을지 모르지만 예. 누가 이 서민을 위한 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포석을 깔았고요. 예. 하지만 어제 비판을 좀 하셨던 대목이 있는데 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해서 자신이 나선 것 아니냐. 그건 일부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다. 왜냐하면 재보선은 정치 신인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명도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입니다. 어제 여당 웃으면 안 돼. 새누리당은요. 웃음이 나오죠. 새누리당은 굉장히 분위기 좋게 예. 김무성 대표가 4명의 후보에게 예. 앞치마를 입혀주고 이 고무장갑을 새준마. 끼면서 새준마. 예. 우리 동네를 아니 지켜주세요. 김무성 대표가 앞치마 두른 모습이 어울리더라고요. 안 어울릴 네.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인기 예능 삼시세끼에서 네, 이제 그렇죠. 차승원 씨가 차준마. 로 인기를 이제 얻는 것을 패러디를 했는데요. 아, 그 바쁜데 언제 네. 그거까지 보세요. 예능도 대단하시네.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일전에는 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 패러디 찍었지 그거 않습니까? 잘 찍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아주 그 인상 깊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네. 정치 광고는 아주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그래서 때. 어찌 보면 이게 좀 뭐 홍보성 차원이긴 하지만 지금 여당이 이제 혁신을 주창하면서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지역 일꾼론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전략도 중요한데 지금 야당의 전략 이전에 물론 이제 지갑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가 이제 구호가 됐는데요. 이 슬로건을 뭐 주창하기 전에 지금 야권 내 분열 상황이 터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광주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 관악을에서는 지금 정동영 전 장관. 그래서 이 삼자구도 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야권. 어제 그래서 카피 샌드위치 뽑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극복 과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죠, 정태호 후보랑 저희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제가 그때도 물어볼 거예요. 뭐냐면 이게 사실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호남이라고, 서울의 호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남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사시는 이제 지역이고, 야권의 텃밭. 그렇다면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 이 동교동계에 있어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동교동계가 지원 사격을 나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1야당을 밀 그렇죠. 거냐, 독자 그리고 후보를 밀 거냐. 일부 분석에 따르면 사실 호남권에서는 친노 계통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천정배 정동영 두 전 장관이 나가서 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지금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알파벳 감마가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맨날 고차 이 방정식이 돼 있는 방정식만 건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영패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이제 당권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지금 4.29 재보선이 대권 가도도 예, 사실은 굉장히 브레이크가 빨간 걸릴 불이 수 있죠. 걸리죠. 그래서 네 석밖에 안 되지만 예. 내년 총선에 이제 시금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야권 분열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노출이 돼버릴 것인지 내부 봉합으로 잠재워질 것인지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사실 비노 측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올 말부터 이제는 공천 모드로 들어갈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친노 지도부가 과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않겠는가라는 데에서 불이익을 안 받겠다라는 확신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직 그 확신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는데 저는 이 분열에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이 거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권 내 분열이 아까 예. 말씀드렸던 여야 간의 지금 정책적 불신보다도 예. 4월에는 더 이제 뜨겁게 대두가 될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이제 들썩들썩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치 지켜봐야 교실이 오긴 되겠죠. 왔어요. 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불과 4개 지역구에 유권자가 그럼에도 투표하는 불구하고 것이기 정치 때문에 교실이 온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고요. 예. 이 좀 재밌는 뉴스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 하나 전해드리죠. 지난주에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다녀갔죠. 예. 사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더 센 인물이 옵니다. 바로 카터 미 국방장관인데요. 네, 카터. 네. 우리는 카터 그럼 지미 카터만 지미 카터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 애슈턴 카터입니다. 예. 네. 확정된 일정은 아직 아니지만 대략 9일에서 11일 사이 다음 주 후반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카터 장관 방한 때는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에 대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 제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내외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안에 이목이 이제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번 댐프시 합참의장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IAMD라고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말은 예.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사드가 한미 간 공론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핵심 사안으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사전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잘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 여야 정치권 외교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도 제가 네. 볼 때 좀 오바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이 러브콜이 네. 딜레마가 아니라 뭐, 축복이다. 어제 이런 얘기 나왔었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되죠. 잘 하시겠죠. 예. AIIB 가입 문제는 이제 처리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있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야 간 쟁점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예.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호소도 좀 간곡하게 하셨고요. 사실 어제 3월 말이 이제 말일이었는데 그 약속이 어겨진 거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환기시켰어요. 예. 결국 이제 밤샘 했지만 넘어갔고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요. 일부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공무원들의 이해를 또 촉구한 그런 발언이 나와서 그거 중요하죠. 대통령의 관심은 현재 노동개혁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그렇죠. 이게 아마 4월에도 계속 강조될 일부니까.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노래 듣고 오늘 헤어질까요? 오늘 이제 좀 진실에 관한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요. 예. 오늘은 거짓말하는 날이니까 오늘 못된 거짓말, 악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특히 112, 119 전화하시면 맞습니다. 경범죄의 그러시면 안 돼요.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 벌금 그럼요. 구류되실 수도 있고요. 예. 과한 거짓말 하시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5년 이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우리 사회 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머와 위트 이런 농담만 좀 나누시는 하루.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좋겠어요. 있는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4월이 예. 왔으니 한번 이적의 거짓말 들으시면서 세 번이나 나옵니까 거짓말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대형마트 강제 일요 휴무법이 발효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졌다. 이런 평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휴일 영업을 규제하자면서 도입한 법이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대형마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형마트 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이게 사실은 이제 서민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을 좀 살리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마트 규제는요. 네. 이제 의무 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간 규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24시간 못 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하는 거고 뭐 이제 뭐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일요일 날 의무 휴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뭐 매주 일요일 날 쉬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월 2회로 지금. 월 2회죠. 예, 그렇죠. 그거 늘리려고 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아, 늘리려고 하자. 예. 네, 매주 일요일로 지금 아예 정하자 이렇게 그 입법 발의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애초 취지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영업시간 규제하고 의무 휴업을 하면은 했던 지난 2년 동안 전통시장이 좀 살아났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평가도 있지만요. 네. 이제 여지까지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대형마트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제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날에 예. 공휴일이죠. 그때 이제 전통시장에 가서 이제 쇼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뭐 당연히 이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한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나아가서 전통시장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아, 대형마트도 안 가고 전통시장도 안 갔다. 예? 대신에 보면 이제 편의점이 이제 조금 성장세고, 편의점이. 예, 그리고 두드러진 부분은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좀 조금 다릅니다만, 뭐 해외 직구하는 거, 면세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쇼핑, 뭐 이런 부분이 아주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통에 관해서는 소비자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살피는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규제 법안에 의해서 대형마트 노는 일요일 날 전통시장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예. 예, 뭐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70%가 대형마트 휴무일에 쇼핑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 결국은 이제
처음에 규제 목적하고 다르게 전통시장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소비자만 이제 본인 나름대로 또 희생을 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결국 큰 문제는 이제 소비 침체가 있다는 거예요. 소비 침체요? 예,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기도 침체되는 거죠. 나아가서 사실 소비하게 되면은 왜 간접세 하는 거 있잖아요, 부가세. 예. 그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이제 단순하게 규제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일요일 날 이제 많이 휴무를 했다. 그죠? 저 두 가지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대형마트 근처에 인근에 이 재래시장이 있으면은요. 실제로 급한 사람은 재래시장에 가게 될 텐데. 예? 그런데 이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쇼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진짜. 예. 뭐 그렇게 급하게 대형마트가 쉰다 그러면 멀리 버스 타고 한 서너 정거장 있는 재래시장에 가는 것보다 그럼 또 서너 정거장 타고 가면은 안 노는 대형마트가 있거든요, 안 쉬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거는 사실 그 논외로 하고요. 예. 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3사, 예, 이제 대형마트 3사에 예. 대해서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일률적으로 사실은 이제 왜 공휴일이 아닌 때에 이게 그 주중에 휴업하는 거, 예,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저 뭐 아예 일률적으로 그 일요일 날 같은 날에 놀아버리거든요. 예. 예, 휴업을 해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예 뭐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전통시장 갈까 말까,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쇼핑만 하고 지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소비 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소비 침체가 경기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경기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글쎄요, 뭐 물건이 괜찮고요, 그죠? 일단은 값이 예, 그다음 싸고. 그렇죠. 예, 그다음 편하게 이제 그리고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자동차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차대기 주차 문제도 편한 있고요. 거.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선택을 하는 결과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현명한 소비자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불경기에는 경기 불황이라면 오히려 대형마트가 늘어야죠. 왜요? 아니 당연히 대형마트 많이 찾으니까요. 가격이 더 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기 불황 탓이라고 해서 대형마트의 이제 감소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조금 매출 감소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자체의 주장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공인들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만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나 이런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정상 영업과 비교해서 10.4%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보고서 좀 시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실은 이게 지금 저 조사 결과가 보면요. 예. 그 지금 저도 좀 이제 당혹스러운데 어느 쪽에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아. 예, 대형마트 쪽이나 이제 경제단체 쪽에서 한 것은 예. 그러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같이 감소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쪽에서 뭐 이제 한 그런 조사에 의하면 이제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건 전통시장 쪽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예. 대형마트의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 이게 뭐 절반도 아니고 한 20% 내지 그 한으로 지금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일부만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의 매출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이 투명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많으니까. 예,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매출에 대한 조사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누가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좀 유동적인 조사 결과여서 사실 뭐 지금 관련되는 사건에서 이 부분 할래다가 말았죠. 요 부분 더 이상 객관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통계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예.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그렇죠? 예. 이런 것의 이제 문제와 전통시장과 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이것이 이제 부딪힐 수 있고 효과만 있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효과만 만일 진짜 있다면 조금 그건 위축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소비자 만일 선택권, 재래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면. 물론 그렇죠. 근데 일부 시장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소비자 선택권 주장하는 분들도 예. 그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를 하려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예. 이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다만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 그 자체가 아예 그냥 몰각이 되게 예. 무시될 정도로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영업 규제하고 앞으로 그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예. 이거는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사실 소비자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지금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정치 세계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주의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예. 시장 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소비자가 지금 결정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요즘에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 소비자 주권만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여기 상권 부분에 보다는 훨씬 처지거나 예. 뭐 그런 권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좀 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죠? 예. 근데 그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 굉장한 침해를 지금 입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아마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방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요일 날 2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휴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주중의를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간을 갖다가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 가는 걸 꺼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통시장 분들이 좀 충분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고치려고 노력은 하죠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가끔씩 요즘도 이제 저도 좀 느끼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소비자 선택권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마치 왜 김영란법 반대하면 부패 옹호하는 사람으로 공격받잖아요. 그것처럼 소비자 선택권 내세워서 얘기하면 또 대기업 옹호하는 사람으로 또 공격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소비자 선택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에 있어서 전혀 고려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기 때문에 이 대형마트 규제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했던 판결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상급심에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만우절인데요. 네. 그죠? 예, 오늘 거짓말 하실 거는 아니죠? 네, 거짓말은 아니고 거짓말 같은 진짜 있는 뉴스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네요. 첫 번째 뉴스로. 지난해 이제 5억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등기 임원들 공개가 됐죠. 3월 30일이니까 많이들 받으시대요. 예. 그래서 출근길이라서 조금 이거 들으시면은 괜히 좀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뉴스니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억 이상의 5억 이상이요. 예. 네, 5억 이상 연봉을 받은 등기 임원분들이
모두 288명이 있었습니다. 신고한 분들이.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00억 이상의 연봉인 두 분. 아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146억, 그다음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21억 원. 근데 예. 이제 오늘자 신문을 좀 보면은 정몽구 회장이 또 215억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부분을 이제 등기이사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봉으로만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정몽구 회장이 215억인 거고 연봉으로만 받으면은 역시 연봉킹은 셀러리맨 출신의 이제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이었다는 점. 이거 많이 이제 막 보도도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 연봉 평균을 봤더니 12억 3,9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남은 분들은 좀 어때요? 여기 이제 등기 임원에서 빠졌다, 뭐 이런 남은 분들. 남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게 최태원 회장, 뭐 CJ 이재현, CJ그룹 이재현 회장 같은 두 분 다 경우는 감옥에 영원들, 계신 분들 아닌가요? 예, 영원들이었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모든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받은 건 이제 신고액들 보면 여기도 178억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뭐야 이러실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대부분이 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요? 예. 왜냐면 기존에 이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인 거고 지금 또 이 네티즌이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억 7,500만 원을 받아갔다. 이거 왜 받아가냐 막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이거 역시도 퇴직금. 그 사건 사건 터지기 전까지 그 월급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 그래서 14억 7,500만 원 중에서 퇴직금이 6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사건 터지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게 이제 삼성 오너일가 중에서 유일한 이제 등기 임원, 등기 대표이사. 예. 바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인데 예. 26억 1,000만 원으로 받았었고요. 생각보다 아니 하도 100억이 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26억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이 연봉도 그 공시 내용을 보면은요, 예. 가령 신종균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45억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기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 특유의 특별 상여가 있는데 그게 91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연봉이라든가 급여로만 따지면은 대부분이 다 아마 이부진 호텔 사장 수준인데 많이 받는 분들도 이렇게 확 받으신 분들은 그 한 방에 받는 이 특별 상여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가 안 나와요. 100억 나오니까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렇고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비가 20년 만에 완전 폐지가 된다 그러죠? 네. 그 작년에 SK텔레콤이 먼저 폐지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여론에서는 왜 KT하고 LG U+는 안 폐지하느냐? 왜냐하면 이 가입비라는 게 실은 실효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예. 통상 이 가입비가 이게 96년에 처음 생겼는데 예. 그때는 이제 고객 받고 이러면은 뭐 수작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또 막 망을 막 쫙 깔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입비 정도를 받아야 된다. 한 10,000원 정도를 뭐 이렇게 됐었는데 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죠. 이제 뭐 LTE 밴드 시대까지 왔고 다 전산 관리니까. 그래서 SK텔레콤 폐지를 했는데 이제 KT, LG 플러스도 어제부로 폐지를 해서 이제 19년, 20년에 가입비라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오늘부터 가입하셔가지고 내시면 안 되죠. 없어졌으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진작 폐지가 됐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한 2, 3년 전부터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꽤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은 각 통신사별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니까 아마 이 통신사들은 끝까지 이거 폐지를 안 하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하고 LG가 왜 세탁기문 부셨네 안 부셨네 이거 가지고 싸우던가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종집을 찍은 모양이죠?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 그 파손 가지고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한 크게 3가지 정도에서 뭐 가령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유출이라든가 또 시스템 에어컨 정보 유출하고 요번에 세탁기 여기에서 소송만 지금 한 5건 정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양사 대표이사가 직인까지 찍으면서 모든 분쟁, 책임 공방 분쟁을 종결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는요. 네. 민사 사건은 이제 서로 일괄 고소를 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지금 5가지 소송 중에서 형사도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예.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실컷 세워놓고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검찰 막 열심히 일하게 해놓고선 느닷없이 우리끼리는 합의다. 이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자신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예? 네. 예. 우리 이제 그만 싸울래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찰은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경찰 다 조사 수사하고 막 시켜놓고. CCTV 확보하고 말이에요. 예, 독일에 막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검찰 황당하죠.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요. 검찰의 뭐 각 그 그룹에서 저희 회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선처 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끝까지 수사해가지고 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야 된다. 맨날 싸워놓고선 경찰 검찰 다 부려놓고선 예. 끝에는 그냥 화해. 근데요,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문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셨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시스템 에어컨 이건 맞습니다. 뭐죠? 예, 그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LG전자 임원이랑 임직원이 국책 그 과제 선정 과정에서 미리 자료를 빼냈다. 삼성전자 거를. 뭐 그래서 검찰 송치까지 돼 있습니다. 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검찰 수사까지 지금 의뢰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거 선처를 바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검찰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과연? 아니,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검찰도 그런 거를 고려는 하겠지만, 근데 좀 황당은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열심히 수사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없던 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소송 삼성전자와 LG전자. 참 그런 거 보면 세상이 재밌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